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비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나이에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잘 아는 65세 정미숙 어르신이 계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이죠.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 손주 돌봄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다 해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어디 있나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으면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후기 성인기의 재구성. 쉽게 말해서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라는 뜻이에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시간이 열린 거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첫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진 것 같나요? 둘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중간에 쉬게 되시나요? 셋째,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기가 어려우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예전엔 비슷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초록불이 끝나버려서 중간에 서성이신 적도 많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식단, 생활, 태도, 마음가짐을 실천하시면서 지금은 집 근처 야산까지 거뜬히 오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습관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는 더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태도와 습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와 부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동안 가족, 친척, 이웃까지 다 챙기며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과감하게 몇 가지를 그만두셨어요.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불필요한 물건 쌓아두기, 젊어 보이려는 과한 치장. 그 대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하셨어요.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이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사라졌던 순간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혜로운 여성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10가지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기분 좋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젊음을 쫓지 않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없애고 염색으로 흰머리를 감추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거울 속 주름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와 미소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난 73살 송이자 어르신은 늘 젊어 보이려 노력하셨어요. 한 달에 2번 염색하고 비싼 피부관리 시술도 꾸준히 받으셨죠. 그런데 손녀 결혼식 날 들은 말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예쁘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세요. 희자 어르신은 그날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주름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미소였다는 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젊음을 쫓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흰머리를 감추지 말고 오히려 멋으로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레이 헤어 컷을 요청하시고 은발 전용 샴푸를 사용하면 훨씬 세련된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한영숙 어르신은 은발을 짧게 커트하고 작은 귀걸이를 매치했는데 주변에서 여배우 같다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은발은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하기.
얼굴 근육도 꾸준히 움직여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한 뒤 거울 앞에서 30초 동안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웃는 동작을 할 때도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른한 살 이미경 어르신은 석 달간 이 습관을 실천한 뒤 손주가 할머니는 왜 항상 기분이 좋아 보여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또한 검은색 대신 화사한 색을 더하세요. 나이가 들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회색, 검정, 베이지 같은 무채색 옷만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전체적인 옷은 평소대로 입되 스카프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중 하나만 화사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64 새박경이 어르신은 딸이 선물한 빨간 스카프를 두르셨는데 가족 모두가 엄마 훨씬 젊어 보여요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젊음을 쫓는 대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 오히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흰머리도 주름도 미소도 모두 내가 살아온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소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비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쌓이지 않나요?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거실 한쪽에는 언젠가 읽으려고 사둔 잡지가 쌓여 있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건을 비운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여백과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67세 장순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르신의 집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잡지, 이제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식기 세트까지. 집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는 책을 읽고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하나둘 정리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집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더라는 거예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비움, 마음의 비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서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엌 서랍에 오래된 비닐봉지와 쓰지 않는 주방 도구가 있다면 오늘은 그것만 정리하세요. 작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다음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고마웠다 말하고 떠나보내기. 우리는 가진 걸 잃는 걸 더 아까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땐 물건에게 고마웠다라고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3년 전 산 원피스인데 단 한 번도 안 입었다면 내 젊은 시절 설레는 마음을 담아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을 주면 죄책감 없이 정리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기세요.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장난감, 오래된 편지,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이럴 땐 사진으로 남기세요. 물건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입지 않는 옷은 기부 박스에 담아 나눔하기. 옷장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거의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땐 기부 박스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잘 입지 않는 겨울 코트를 깨끗이 세탁해서 기부 단체에 보내는 겁니다. 그 옷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이 되고 나에게는 공감과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쌓인 물건을 비우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도 훨씬 단순하고 행복해집니다. 비움은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 친구, 이웃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 내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관계가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이른한 살 윤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제사 비용 문제로 크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늘 그랬듯 윤 어르신은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며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른이니 직접 이야기해서 풀어라. 엄마는 차 한잔하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언성을 높이던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사과하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 개입에서 벗어나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갈등 상황이 생기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내 몫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몫일까? 예를 들어, 자녀 부부가 집안일 분담으로 다툴 때 부모가 개입해서 누구 편을 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조정됩니다. 손주들이 장난감을 두고 싸울 때 바로 중재하지 말고 5분만 지켜보세요. 그 사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하거나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꼭 무언가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해된다라고 공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친구가 가족과 갈등이 있다고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 상황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애써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나의 평안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갈등은 더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관찰자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바로 의무적인 약속 줄이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안 가면 서운해하겠지. 이 약속을 빠지면 예의가 아니지라는 생각에 억지로 일정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억지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64 세강은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은희 어르신은 달력이 늘 빽빽했습니다. 매주 경로당 모임, 동창회, 친목회, 동네 반상회,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은 부고 자리까지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늘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다 지켰는데 정작 본인은 기력이 떨어지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희야, 넌 왜 항상 피곤한 얼굴이야? 즐겁자고 모이는 건데 너는 늘 지쳐 보여. 그때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해서 가는 약속은 나를 지치게 할 뿐, 나도 상대도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는 거요. 그 이후 은희 어르신은 의무적인 모임은 과감히 줄이고 대신 산책, 독서,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무적인 약속에서 벗어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약속이 생겼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약속이 나를 기쁘게 할까? 둘째, 지금의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사양하세요. 몸이 피곤한데도 친구 생일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 가, 미안해, 대신 다음 주에 따로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다 가려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만 선택하세요. 또한 남들과의 약속 전에 내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은 독서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는 걷기 운동. 일정표에 미리 기록해 두면 누군가 약속을 잡자고 해도 그날은 이미 일정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을 위한 약속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선택할 때입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나를 지치게 할 뿐 진짜 관계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력에 내 시간을 먼저 적어두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만남만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또 사회적 역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음식 하나, 집안 청소 하나,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즐길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 71살 김혜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추석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집안의 주인공은 늘 김 어르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물 반찬을 하나하나 색깔 맞춰 담고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똑같이 맞추셨죠. 하지만 정작 당일에는 웃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식지는 않았는지, 상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마음 졸이며 부엌과 거실을 계속 오가느라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음식보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완벽한 음식 대신 함께 즐기는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해졌지만 웃음과 대화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삶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100%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80%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를 하다가 힘들면 80%까지만 하고 쉬세요. 손님이 와도 티는 잘 안 납니다. 대신 내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기억되는 건 음식의 간이 아니라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손님이 오면 5가지 반찬 대신 2~3가지만 준비하고 그 대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73살 조명숙 어르신은 반찬을 줄였더니 오히려 오늘은 어머니랑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걸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금씩 부탁하세요. 가족 모임을 할 때 밥은 내가 하고 국은 딸에게, 디저트는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식입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다 해야 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나누면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완벽한 음식보다 따뜻한 대화를, 완벽한 집안일보다 내 마음의 여유를 선택하세요. 완벽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6번째는 건강관리 미루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 가기 귀찮아.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병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은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71살 최명자 어르신은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협심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기 검진만 받으셨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최 어르신은 건강을 미루는 대신 매일 작은 습관으로 몸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60대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 미루기를 멈추고 지금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기건강 검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정기 검진으로 초기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살 나영이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 검진에서 초기에 위암이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하셨습니다. 또한 운동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만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집 앞 공원을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 손주와 함께 간단히 춤추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챙겨야 합니다. 된장국,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두부, 달걀,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근육을 지켜줍니다. 나는 많이 안 움직이니까 단백질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움직임이 줄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으로 미리 확인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건강을 챙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삶을 길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7번째는 독이 되는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에게 써야 한다는 것을요. 71살 오미란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불평불만, 다른 사람 험담, 끝없는 비교를 하며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죠. 미란 어르신은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어르신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냥 쉬어. 그 순간 미란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빼앗고 있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늘 나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